안녕하세요. 학폭 그랜드마스터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했냐면요.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베스트 5 이렇게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변호사다라고 하면 그 기존에 갖고 계신 선입견들이 있죠. 그 선입견들 때문에 주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제 나이대, 그러니까 30대의 이제 주변 친구들이 주로 하는 질문, 그 카테고리를 하나 말씀드릴 거고, 나머지 하나는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5, 60대 어른분들이 주로 묻는 질문이 또 조금 다릅니다. 나이대에 따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질문하는 거를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돈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너 한 달에 얼마 버냐? 이거죠. 네. 좀 때려주고 싶기는 한데 왜 자꾸 이런 걸 물어보나, 뭐 어떤 대답을 원하는 건가. 조금 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본인들이 나도 상대적으로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좀 위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기대하는 건지, 아니면 많이 번다고 얘기를 해야 이거 봐라 약간 좀 부러움 반 시기 반 뭐 이런 좀 어떤 그런 임팩트를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한 달에 얼마 버냐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다른 변호사님들도 컨텐츠를 올리신 거를 제가 보기는 봤는데, 그 변호사가 돈을 버는 거는 솔직히 좀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천차만별이긴 한데 예전에 비해서는 평균값이 조금 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통상 나이대 뭐 일반 직장인 분들이나 뭐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보다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많이 버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거는 그렇고요. 그리고 정말 잘 버시는 분들은 정말 잘 봅니다. 뭐 1년치 뭐 연봉, 보통 얘기하는 대기업 1년치 연봉을, 초임 연봉을 다 한 달에 다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저도 그게 좀 부럽기는 하고 그게 목표이기도 한데, 뭐 아무튼 그렇게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호사라는 자격증 하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그 돈만 놓고 보자면 엄청난 수익 창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는 평균을 내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보통 뭐 대기업이다, 무슨 공기업이다, 초임이다, 아니면 뭐 몇 년 차다라고 하면 대충 생각할 수 있는 그 액수의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변호사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얼마를 버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친구들이 저는 뭐 나쁘지 않게 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개업 2년 차인데 뭐 제 나이대 다른 친구들보다는 제가 확실히 더 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떼돈을 벌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주로 하는 사건이 학폭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 뭐 부동산 관련 사건이나 뭐 기업 사건, 조금 규모가 큰 사건들은 착수금도 그렇고 성공보수가 특히 되게 세거든요. 뭐 성공보수 민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 10%를 많이 합니다. 뭐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도 10% 하고요. 근데 부동산가에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가액이 만약에 2억이라고 치고 뭐 2억에 대해서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해서 그 의뢰인으로 하여금 뭐 2억이라는 수익을 얻게 해줬다. 그중에 10%만 해도 2천만 원이죠. 가령 이혼 소송에서 뭐 재산 분할을 했는데 보통 재산 분할 받는 액수를 기준으로 10%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양 부부의 재산이 10억이었다. 근데 뭐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어서 5대5로 나누기로 했다. 그럼 순자산 10억인데 5대5로 나누면 5억씩이죠. 거기 10% 하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조금 액수가 커질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사건은 아니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청소년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막 성공보수가 소위 얘기해서 빵빵 터지는 건 없고요. 하지만 그래도 동종업계 친구들, 평균 나이 친구들보다는 좀 더 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구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야근 얼마나 하냐 이것 좀 물어봐요.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하면 되게 바쁘고 굉장히 야근도 많이 하고 자기 생활도 없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저번 시간에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고용 변호사인지 개업 변호사인지 다 좀 다르고, 고용 변호사인 경우에도 뭐 사내 분위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적게 하시는 분들은 칼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또 친구들은 어떤 걸 물어보냐면, 세 번째로는 변호사라고 하면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냐 이런 걸 물어봐요. 아무래도 뭐 친구들이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절대 아니고, 제가 미혼이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그런 사유 때문에 질문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소개팅 하면은 뭐 변호사라고 하면 좋아하냐 막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은근히 꽤 많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물론 제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요새 여성분들이 워낙 또 깨어 있으셔가지고 뭐 직업만 보고 뭐 좋아하고 뭐 이런 시대는 절대 아니고요. 또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또 하는 거니까, 뭐 제 생각에는 변호사라는 것만으로 뭔가 여성분들에게 크게 어필이 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친구들도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 사건에 대해서 질문들을 꽤 많이 해요. 뭐 제 친구 중에는 이제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안 한 친구들도 있는데, 결혼한 친구들은 주로 이제 슬슬 이제 30대 중후반이 되니까 부동산 투자를 좀 하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결혼을 한 친구들 같으면.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분양권을 샀는데 이거 분양권 전매해도 되느냐? 분양권 매도 매수할 때 다운 계약서 써도 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뭐 회사 설립해가지고 이제 사업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뭐 법인 관련해가지고 법인 설립 어떻게 하는지, 이사 등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정관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이런 법인, 좀 작은 법인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짜잘한 형사사건도 많이 물어봅니다.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물어보고요.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 또 얼마 전 인터넷에 댓글을 잘못 달았다가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짓 좀 하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있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좀 제가 책망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본인의 그런 짜잘한 형사사건 걸리면 그런 질문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 카테고리, 5, 60대 어른분들은 어떤 걸, 변호사라고 하면 어떤 걸 물어보나,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었죠. 그래서 제 고향 김포인데 성묘하러 갔다 왔습니다. 우리 제 전주이시입니다. 전주이시 그 종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가 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아유 뭐 우리 조카가 지금 뭐 변호사, 서초동에서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 우리 변호사세요 막 이러면서,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누군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종친이라고 하는데 뭐 따져보면은 뭐 10촌도 넘어가실 것 같아갖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른분들이 제가 깍듯이 인사를 하고 아유 뭐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죠. 네,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디 있냐, 사무실이 어디냐. 네, 저는 서초동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게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왜냐면 이제 뭐 본인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면 뭐 굉장히 멀리 지방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솔직히 조금 도움을 요청하기가 좀 꺼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느냐, 서초동에 있다라고 하시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서초동이 그 약간의 좀 어떤 법률 사무실의 메카 같은 좀 느낌이 있거든요. 왜 가구 단지에 보면 이렇게 가구 단지 많이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듯이 서초동이 뭐 대법원도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있고 고등법원도 있고 뭐 서초경찰서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서초동에. 그러니까 뭐 약간 좀 메카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서초동에 있다 하면은 좋아하시고, 이 친구가 제대로 된 그 핵심 단지에 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딨냐. 두 번째로는 무슨 분야를 하느냐.
전문으로 하느냐, 주로 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십니다. 친구들은 별로 안 물어봐요. 근데 이제 어른분들은 이미 좀 사회 경험이 있고 법률 문제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해보셨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그 전문 분야가 있고 만약에 내가 좀 관련이 있는 전문 분야라고 물어봐야겠다라는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좀 낫죠? 생각 없는 30대 친구들보다는. 그래서 무슨 분야를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형사사건을 주로 하고 있고 뭐 청소년 관련 문제, 소년보호 사건, 학폭 사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가사 사건도 많이 했었으니까 이혼 상속 이런 말씀도 드리고 일반 민사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처음엔 귀를 기울이시다가 뒤에가 점점 길어지면서 좀 집중력을 잃어가시면서 결국 기억하시는 건 이제 소년 사건 많이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는데 또 한 번 다시 이제 5, 60대 되면 아이들을 다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시면서 또 집중력이 흐려지시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에 있냐 법률사무소에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우리 어른분들이 계세요. 보통 일반 분들은 법인이 있으면 좀 큰 데다, 법률사무소에 있으면 조금 작은 데다, 아니면 뭐 개인 사무소다라고 좀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실지를 말씀드리면 뭐 나중에 제가 다른 꼭지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 변호사 회사의 크기가 법무법인이냐 법률사무소냐 이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법무법인이라고 반드시 큰 것도 아니고 법률사무소라고 반드시 작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변호사님이 어떻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느냐 그 형태의 그냥 차이입니다. 실질은 다른 게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공산도 아니고 다 실질은 대부분 다 별산이거든요. 각자 계산입니다. 법률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변호사 집단이라고 하는 김앤장 아시죠? 김앤장도 법무법인이 아니라 법률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영 방식이 더 편하고 본인에게 좋은지 결국 이제 또 그다음 그게 이제 세금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만 좀 다른 겁니다. 또 물어보시는 게 민사 한 건의 수임료가 대략 어느 정도 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십니다. 민사 한 건은 뭐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른데 보통 550 정도 기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수금 550에 성공 보수는 정하기 나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10% 정도 그 정도로 승소가 좀 어려운 사건인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착수금을 좀 올려받을 수도 있고 변호사님들 사이에 승소가 확실하다는 거 좀 생각되고 나중에 성공했을 때 이익이 크다고 생각되면 착수금을 줄이고 성공보수를 10%에서 뭐 20%, 30% 올릴 수도 있겠죠. 뭐 이거는 이제 변호사님과 그 의뢰인분과 합의가 되면 뭐 되는 사항이니까 일률적이질 않습니다만 보통은 그렇다. 500에 10%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기가 변호사라고 하면 자기가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뭐 변호사야 뭐 내가 뭐 예전에 뭐 실은 뭐 어느 서초동에 무슨 변호사를 아는데 뭐 나랑 뭐 밥도 먹고 뭐 골프도 치고 뭐 다 했어 뭐 그죠?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예전에 그 영화 제가 기억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최민식 씨랑 하정우 씨 뭐 범죄와의 전쟁인가? 뭐 거기서 뭐 최민식 씨가 그러죠. 뭐 니네 서장 뭐 남천동 살제 막 이러면서 내가 어제도 사우나도 하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약간 좀 그런 수액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뭐 정관 출신 내가 무슨 판사 출신 변호사랑 뭐 어떻게 아는 사람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도 그분 누군지 모르거든요. 네. 막 저한테 그러십니다. 그래서 네, 예, 그러세요. 뭐 저는 그러고 말죠. 근데 아무튼 뭐 그냥 수액인가 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뭐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뭐 댓글이나 좋아요와 그 구독을 하신 다음에 물어보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을 30대 카테고리, 그 다음에 5, 60대 카테고리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